자, 이번 시간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에서 푸는 그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어떤 x가 입력이 주어졌을 때 기분 x 그리고 우리가 그 원하는 거는 그 결과값이 y로 나타나야 되는데 y 해시라고 우리가 그 추정을 할 텐데요. 실제 y 값이 아니라 추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해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그 확률 값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확률이냐면 probability of y는 1 given x. 자, 이건 조건부 확률이라 그래서 이 particular bar 오른쪽은 조건이고요. x가 주어졌을 때 그 조건에 그 해당되는 그것이 y가 1인. 요거는 좀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한번. 주어진 x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이 1일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출력 y 해시입니다. 보통 그 x는 그 크기가 우리가 nx라고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real the power of nx 이런 기호를 많이 쓰고요. 자, 그 파라메타 우리가 구해야 될 파라메타는 보통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W와 B라는 것이 있습니다. W는 그 소위 X에 곱해지는 입력 그 엘리멘트마다 곱해지는 그 개수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여야 되고요. 입력 NX의 그 크기 같고요. B는 그냥 실수, 즉 바이어스 값으로 주는 그 실수 값. 그래서 이러한 크기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은 어떤 형태냐면 y 해시 계산될 때 W 그 웨이팅 매트릭스 또는 웨이팅 벡터라고도 하는데 W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더하기 b의 값이 y 해수로 되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W 트랜스포즈라는 것이 요걸 조금 풀어서 써보면요. 요 부분만 풀어서 써보면 요 부분은 그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어디까지요? W NX 번째까지 곱하기 그 X의 NX 번째 그러한 그 훈련 자료까지 이걸 다 더한 거 더하기 B, 즉 입력 엘레멘트들의 어떤 선형적인 결합의 형태로 Y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 소위 확률 형태의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걸 변형해서 씁니다. 즉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 이 앞에다가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서 이 값을 시그마라는, 여기선 시그마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기호인데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요거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그 생긴 모양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걸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즉 그 수직축과 수평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평축을 일단 g라는 기호를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그 파라메타. 사실은 g 값은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값이 g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요. 이건 다른 색깔로 또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0에 가까운 값을 갖다가 커져서 다시 1에 가까운, 즉 1과 0 사이에, 즉 그 버티컬 액시스는 그 결국엔 시그마 g 값의 그런 결과,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값을 나타내고요.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정확하게 안 그랬지만 0.5 정도에서 그 g 값이 0일 때는 0.5 값을 갖는, 즉 네거티브한 그러한 그 요걸 조금 깨끗하게 좀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네거티브 값을 가질 때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러한 값을 갖다가 0 주변에 오면은 조금 커지기 시작해서 가장 큰 게 1의 값을 갖는 0과 1 사이의 값을,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y 해시라고 하는 예측되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확률 값이기 때문에, y 확률 값은 0부터 시작해서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즉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값이 항상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요 입력값 시그모이드 함수의 내용이 되는 값이 어떠한 크기를 갖든지 간에 이 시그모이드를 거치고 나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이러한 형태를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수학적인 그런 표현을 한번 보면요, 보통 기호는 시그마를 쓰고요, 입력값이 지을 때 수학적인 표현은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즉 입력값이 exponential 함수의 마이너스의 g승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g 값이 large, 굉장히 크면은, 지금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g 값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어떠한 형태를 떼냐면은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오브 g 함수가 거의 1 나누기 1 더하기, 이것이 커지면은 마이너스 지수승인데 그 부분이 커지면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고요. 그러니까 1 나누기 1이 되니까 결국엔 1의 값을 갖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면은 점점 더 1의 값에 갖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반대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if g가 굉장히 large는 large인데 이 네거티브 넘버로, large 네거티브 넘버, 즉 요 정도 그러니까 네거티브 넘버 영역인데 굉장히 큰 값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 g는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에서 이 부분이 네거티브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 나누기 1 더하기 굉장히 큰 숫자가 되겠죠. 그죠? 빅 넘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모가 굉장히 커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에 가깝겠습니까? 0에 가까운 값을 갖겠죠. 분모가 커지면. 그래서 이와 같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이러한 커브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력 x가 들어가서 y 햇이 나오는 그러한 포뮬레이션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즉 y 햇은 시그모이드 가로 열고 웨이팅 행렬 벡터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더하기 b, 요거는 선형대 수학적으로 요 두 개를 행과 열을 소위 어긋나게 곱해주면은 또 프로덕트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산이 수행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예제를 많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때때로 이 웨이팅 팩터인 W와 B를 하나의 그러한 벡터에 넣어서 포뮬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포뮬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주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x0는 보통 1인 경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x의 크기를 이제 더 이상 리얼 값의 nx가 아니라 더하기 1, 즉 x1부터 카운트했을 때 nx겠지만 x0부터 카운트하면은 nx 플러스 1개의 엘리멘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x0를 1로 놓고 그 대신 w 대신에 우리가 세타라는 대신 다른 파라메타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포뮬레이션이 쓰이기도 합니다. 즉 y라는 결과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값에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를 하나의 파라미터로 해서 시타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즉 b가 사라진 거죠. 근데 사라진 건 아니고 여기서 시타를 조금 다른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한 내용인데요. 어떤 식으로 보통 이렇게 하냐면요, 좀 더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포뮬레이션 해보면 조금 그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 0부터 세타 1 그래가지고 세타 nx까지겠죠. 근데 이 첫 번째 거 요거는 사실은 b 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기다가 세타로 넣었고요. 나머지 세타 1부터 세타 nx는 그 w라는 요 벡터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포뮬레이션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좀 더 그 벡터라이즈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그 성질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그 선형적인 그런 포뮬레이션을 할 때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텀은 하나의 별도의 항으로 놔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서 그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